5장 베르길리우스의 시 몇 구절에 관하여 유익한 생각들은 더 빈틈없고 더 견고할수록 그만큼 더 성가시고 고통스럽다. 악득, 죽음, 빈곤, 질병들은 심각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는 주제들이다. 우리는 악을 버텨내고 그것과 싸울 방법을 교육받은 영혼, 바르게 살고 바르게 믿는 규칙을 숙지한 영혼을 가져야 하며 이 고상한 공부를 하면서 그것을 깨우고 훈련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평범한 불의의 영혼에게는 시험시험 온건하게 해야 한다. 너무 계속하여 긴장되어 있다가는 미치게 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서 5번째 줄에 보면 그래서 나는 지금은 의도적으로 얼마간 나를 방탕으로 가도록 놔둔다. 그리고 이따가 내 영혼이 젊고 쾌활한 생각을 하게 두는데 그러면서 영혼은 휴식을 얻는다. 앞으로의 나는 너무 차분하고 너무 무겁고 너무 원숙하기만 할 것이다. 세월은 내게 매일 냉정과 철도를 가르친다. 지금의 이 내 몸은 무절제를 피하며 두려워한다. 이제는 몸이 내 정신을 개가천선 쪽으로 이끌어갈 차례인 것이다. 몸은 자기에게 넘어온 지배권을 더 거칠고 더 강압적으로 휘두른다. 잘 때도 깨어있을 때도 몸은 단 1시간도 쉬지 않고 내게 죽음과 인내와 회개의 교훈을 전한다. 이 건강이 안 좋다는 뜻인가? 지난날 활락에 장했던 것처럼 이제 나는 절제에 저항한다. 그러면 활락을 저항했다는 것은 활락에 안 빠져들라고 노력했다는 것 같고, 절제에 저항한다면은 절제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겠죠. 심리적으로 그렇게 안 하고 싶다는 욕망이죠. 그렇죠. 그런데 나는 어떤 방향으로든 나의 주인이고 싶다. 지혜도 가도함이 있으며 어리석음 못지않게 중령을 필요로 한다. 이 사람은 참 잘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후회가 없나 봐요. 백쪽에 보면은 그 밑 제일 아래쪽에 유년은 제 앞을 바라보고 노년은 제 뒤를 바라보게 하랴. 노년은 제 뒤를 바라보게 한다면 젊은 날의 시절을 생각하라는 뜻 같은데, 그렇게 하면 너무 그 후회가 많으면 고통스러울 텐데 좋은 점만 생각하는 모양이네. 101쪽에 보면 딱 중간쯤에 플라톤은 늙은이들에게 청년들의 경기와 춤과 놀이를 창간하라고 하는데, 다른 이의 모습에서 이제는 더 이상 자기에게 없는 육체의 유연함과 아름다움을 즐기고 추억 속에서 이 꽃피는 나이의 우아함과 특혜를 떠올리라는 것이다. 야, 이거 진짜 지극히 잘난 사람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이건 좀 보통의 사람들, 조금 그래도 안전 달간한 사람 아니면은 이렇게 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분은 지금 아까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비교의 대상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좀 부족하다 이러지만은, 지금 이 미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 시대에 자기 성에 앉아 있으면서 뭐 금수저이기도 하고 하는데 더 이상 비교의 대상이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참 잘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 말은 펭구만 우리한테는 안 맞다는 얘기, 내 말은. 그런 얘기죠. 전혀 우리하고는 진짜, 우리하고는 하고 저하고는 비교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섬에서 나오지를 않는데 30년째 자기 혼자 방 안에 있기 때문에 비교도 안 돼. 그 다음에 새로운 표로 그래. 이전에는 힘들고 침울한 날들을 특별하다고 여겼다. 지금은 그런 날이 내겐 거의 일상이 되었다. 이건 뭐야? 예. 옛날에는 잘 살았네, 보니까.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오늘날은 이게 일상이네. 아, 이게 특별한 날은 오히려 기분 좋고 평온한 날이래. 지금은 이제 늙어서 이래 됐다는 얘기네.
그 다음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나는 상상과 몽상으로 나를 즐겁게 하려 하니 노연의 우울을 책략으로 우회하기 위해서다. 노년이 역시 우울한가 봐. 안 좋은가 봐. 그러나 확실히 몽상 속에서 말고 다른 치료법이 필요할 듯 싶으니 자연에 맞서는 인의의 싸움이란 허약한 것이다. 그러나 누구나 그렇게 하듯이 인간이 겪는 곤란을 너를 빼고 지레 걱정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태도이다.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은 내 철학은 행동에 그리고 자연스러운 현재의 실천에 있지 공상에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른 것 없이 그저 계암 열매 놀이, 팽이 놀이만으로 나는 즐거울 수 있다. 감각적 쾌락의 속성은 명예욕과 별 관계가 없다. 그것은 명성이라는 포상까지 따라오지 않아도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하며 그늘에 있기를 더 좋아한다. 명예하고는 관계없다는 뜻이겠네. 그죠? 그 다음 마지막 줄에 보면은 나는 나를 그런 쪽으로 밀어넣는 노년의 형편이 더 부끄럽고 더 화가 난다. 바보짓하고 시시한 짓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고 노년이 할 일이고 청년은 명성과 최선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 청년은 세상을 향해 평판을 향해 나아가고 우리는 거기서 돌아오는 중이다. 사실 우리는 유년기로 되돌아가는 중이다. 지혜와 어리석음은 노연이라는 이 성가신 처지에 나를 돕고 구하기 위해 번갈아가며 각자 할 일이 많으리라. 지혜와 어리석음이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얘기네.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세 번째 줄인가? 연약한 육신은 아무리 하찮은 고통도 견디기 어려운 법이다. 결국은 노년이 되면 좀 고통 견디기 어려운 모양이네. 근데 또 그리고 아픈 정신은 힘겨운 일을 전혀 견디지 못한다. 나는 항상 고통에는 예민하고 섬약했다. 이런 표현 있죠. 건강한 정신, 건강한 멘탈 이거 얘기하는 거죠. 이 정도 나이 이 정도 되면은 거의 자기들 이분의 친구라 대화를 할 만한 상대자들은 이미 죽거나 더 노쇠해서 아예 만나고 싶지 않았을 건데요. 그렇게 이 사람이 50 몇 살이고 50몇 살까지 살았죠. 59살에 죽었다고 보면 이 시대에 대체로 50대 중반에 다 죽었을 거라고 보면 아마 이분보다 훨씬 일찍 죽거나 좀 뭐 백약하거나 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30년째 성안에서 조용히 살고 있으니까 거의 대인관계도 안 했을 거고. 이 책은 잡혀가지고 초판이 나온 건 아마 10몇 년쯤 10년쯤 나왔지 아마. 집필 초판이 나온 게 책을 쓰기 시작해서 뭐 그쯤 됐을 것 같은데 그 뒤에 계속 그렇게 수정 보완됐고. 저도 개인적으로 대화를 할 만한 사람이 많이 없거든요. 같은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도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 대화를 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내하고 생각을 맞추려고 하면. 그래서 어떨 때는 이 앉아서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내 생각을 내 생각처럼 받아들여주고 마음을 열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문제. 친구들도 다 다른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친구들도 상대를 배려하거나 상대를 충분히 생각해서 만남을 유지하고 그러기도 쉽지 않은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런 지적인 대화를 나누는 건 정말 어려울 거야. 사르트르하고 시모누 보바르 같은 아니면 그 배우자나 아니면은 주변에 가까운 사람 정신적 동지 이런 게 그거 아니라도 일반적으로 그냥 있으면 같이 있으면 좀 기분 좋은 사람, 편안한 사람, 편안한 사람 그런 사람 만나는 거 쉽지 않을 거야.
제 환경으로는 거의 많이 어려워. 제가 그저께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그 대포집에 앉아 있었는데 남자 두 분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재미교포래요. 재미교포인데 뭐 어떻게 하다가 미국에서 부인하고 같이 살다가 부인하고 이혼하고 지금 한국을 들어왔는데 자기가 제일 좋은 데가 송도에 있는 해변이 너무 좋아서 거기로 이사를 와 있대요 지금. 그래서 자기가 미국에서 항상 바라던 곳이 맨발로 해변을 걷고 뭐 항상 거실에 앉으면은 바다를 볼 수 있고 이런 뷰를 좋아했는데 송도가 딱 적당해서 거기에 와서 아파트를 하나 얻어서 살고 있는데 뭐 거기까지 동행한 분은 인도 여행을 하다가 만난 부산 사람이래요. 그래서 4년 만에 만나가지고 술을 만나러 먹다가 저하고 이야기가 잠깐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집이 아주 와인 마시기 좋은데 한번 오지 않겠느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제가 드리려는 말씀이 그분도 내보다 나이가 2살 작다는데 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나이를 이야기하게 됐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 내보다 나이가 한두 살 많아 보인다 이러면서 바로 그냥 뭐 형님 이러면서 이야기를 막 건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도 실제로는 미국에 있을 때나 지금 여기 있을 때나 대화 나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의. 그래서 항상 뭐 커피 뽑고 혼자 있고 와인 마시고 뭐 이러면서 주저리 이야기를 하더라고. 사람들이 다 그리 외롭구나. 책을 통해서 대화를 나누고 생각하는 걸 즐겨야 된다는 얘기네. 네, 그렇죠. 근데 사람은 사회적 동물인데 어쨌든 우정 이런 거 보면은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지. 세 사람 있으면은 곤란하지만 한꺼번에는 안 되겠지만 한 사람은 이번에 통계에 나왔는데요. 한 명은 안 되고 한 5명 정도 있어야 된다네요. 친구가? 네, 친구가 한 5명 이상 되는 게 좋고 너무 많을 필요는 없지만. 네, 5명. 그리고 또 하나는 건강을 유지하고 오래 사는 비결 중에 한 개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대화할 사람이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 돈이고 뭐고 다 중요하지만 근데 더 그 데이터에 재밌는 거는 60대는 그 앙케이트에 대상이 없더라고요. 응? 60대가 없어. 60대는 50대에 포함된다라고.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쓰리기억이래. 쓰리기억. 그 나이 들어서 중요한 게 관계, 경제력, 그다음 또 뭐였나? 건강? 건강. 건강. 그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어떤 데 또 보면은 요새 유튜브 이런 거 잘 보면은 나이 들면은 혼자일 수밖에 없다. 혼자가 편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 이 관계를 좀 좋게 만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 같아요. 나는 좋은 관계 있으면 없는 것보다 훨씬 낫지만 그 관계를 좋게 유지해 나간다는 게 혹은 그 관계에 자신의 행복이라든 즐거움이 디펜던트 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종속적인 게 된다는 뜻에서 그런 건지 노인 경우에는 나이 들수록 혼자가 편하다. 이런 표현들. 사실은 천재들 보면은 그런 나이 들어서 원래부터 혼자인 사람 많아. 천재성이 창조성이 좀 많이 발휘된다네요. 그 혼자 있는 게 그런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평범한 사람들은 아까 5명 정도 뭐 내는 2-3명만 있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간 놈이 3명 정도가 좋다는 거는 각각 같이 3명이 좋은 게 아니라 이 따로따로 3개지. 일마가 무슨 일이 생기면 일마한테 좀 갈 수 있어야 될까 이가. 기회가 있는 게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세 사람. 저도 어디서 보니까 혼자서 지낼 수 있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제 키워져야 이제 나이가 들어서 살아요. 그렇지. 그렇잖아. 이겨낸다. 이제 늙으면 이제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다. 미래에셋 연구소 옛날부터 주장하는 강창희 소장이라는 그 사람은 제일 주장한다는 게 그거야. 혼자서 밥 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혼자서 뭐든지 할 수 있는. 한 번은 집에 왔는데 제가 마누라가 당신 오늘 저기 강문 저 빌딩 밑에서 점심을 혼자서 먹었는데 왜 그 철학 막혀 혼자서 먹고 정성 막혀 먹고 있냐 거기야. 그게 누가 아니 그래 혼자 먹었는데 왜 그러니까 자기 아는 사람 친구가 보면서 너가 남편 혼자서 밥 먹고 있더라 이거야. 근데 이게 늙으면 혼자서 밥 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 안 되면 혼자서 못 살아간다는 거. 결국 이제 그러되면 겉으로 사람을 밥 먹는 사람을 자꾸만 찾아갈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게 실망이 되든지 아니면은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뭐 그런 쉽지가 않지. 나 혼자 밥도 안 먹는데. 그러니까 혼자 밥 늙으면 혼자서 밥 먹을 수 있어. 혼자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게 갖춰져 있는.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니까 혼자 지내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 만큼의 어떤 그런 게 있어요. 오늘 그 아줌마는 혼자서 안 되겠더라. 차 사고 났 혼자 정신을 못 차리던데 그 사람 나이 50쯤 되는 사람이 당황해서 그래요. 순간 아니 그 당할 것도 없잖아. 아니 예를 들어서 지가 뭐 그냥 사고 났으면 또 몰라. 그냥 그 골목길에 빼가다가 아니 손이 들들 그런 거는 좀 그래요. 밥은 혼자 먹을 수 있는데 사고는 좀 당황스러워서 이게 이 뭐냐 프로시저가 있거든. 그런데 보면은 일단 보험회사 부르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근데 보험회사는 먼저 부르는 건데. 맞는데. 끔찍하다 그 순간에. 그래도 한 번씩 그래서 기사가 필요하다 아닙니까? 흑기사가 나타나든지 백기사가 나타나야 또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러는 거지. 저 계속해서 104쪽에 보면 나의 판단력은 5번째 줄에 자연이 나들을 견뎌보라고 마련해둔 불편함들에 맞서 반항하고 어르렁거리는 것은 금하지만 그러나 내가 그것들을 느끼는 것을 막지는 않는다. 살아가고 즐거워하는 것 말고는 다른 목적이 없는 나는 기분 좋고 경쾌한 평온함으로 채워진 한 해를 보내기 위해서라면 이 세상 끝까지 다른 끝까지라도 달려갈 자입니다. 밑에서 8번째 줄점에 보면 다시 노년으로부터 자신을 되찾으려는 것이 정신의 특권인 이상 나는 정신에게 그렇게 하라고 될 수 있는 한 강력하게 충고한다. 그것은 육체에 너무 밀접하게 형제인양 연결되어 있어서 매번 자기 필요에 따라 육체를 따라가느라 나는 나를 저버리곤 한다. 나는 정신을 따로 불러 아침도 해보고 달라붙어 공을 들여보기도 하지만 별무소득이다. 계속해서 자기 동반자가 몸이 좋아요. 결석을 가지고 있으면 정신도 그것을 가지게 되는 모양이다. 육체의 민첩함이 없으면 정신의 산물에도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스승들이 정신의 비상한 도약을 두고 그 원인을 찾으면서 신적 항월경, 사랑, 호전적 갱렬성, 시혼, 술을 거론했을 뿐 건강에 제 몫을 돌리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이제 플라톤이 4가지라고 그러죠. 신적 항월경, 사랑, 시혼, 술 이렇게 했는데 뒤에 그 신플라톤주의자인 비치노가 다시 호전적 갱렬성을 추가했다고 그러죠. 4가지 열광을 언급하고 플라톤이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 한 사람이 그 추가했는데 호전적 갱렬성을 그러나 건강은 거론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괜찮나? 신적 항월경, 사랑, 시혼, 술. 플라톤이 술을 먹어도 되는 게 몇 살이었나? 참 기억이 안 나네 또. 18살이나 몇 살이었고 취해도 된다는 게 50인가 40이었는가? 그렇지 있었죠. 그런 술에 대한 얘기 나온 것 같은데. 그 다음에 106쪽에 그러니까 106쪽의 중간에 울정한 심사는 농담으로 흥겹게 하는 것이 좋다. 나는 즐겁고 사교적인 지혜가 좋으며 풍속의 조야함과 엄격함을 피하고 모든 따뜻한 얼굴을 수상쩍게 여긴다. 따분한 얼굴을 수상쩍게 여긴다. 그 다음에 편안한 기질이나 마지막 줄이죠. 까다로운 기질이나가 영혼의 선함과 악함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던 플라톤의 견해에 나는 진심으로 동의한다. 편안한 기질은 선함이고 까다로운 기질은 악함에 관련된 모양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늘 한결같은 얼굴이었지만 그것은 평온하고 웃음 띤 얼굴로서 한 번도 웃는 얼굴을 보이지 않았던 늙은 크라수스의 한결같은 표정과는 달랐다. 그 다음에 득성이란 기분 좋고 유쾌한 자질이다. 그 다음에 108쪽에 보면 중간에
패득한 자가 자기 악덕을 고백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아직도 그가 그 악덕의 노예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 그 다음 또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몸의 질병은 커갈수록 또렷해진다. 우리는 감기나 접질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통풍인 것을 점차 알게 된다. 자, 반면에 영혼의 병은 강력해질수록 더 모호해진다. 제일 많이 아픈 자가 병을 제일 적게 느끼는 것이다. 이게 영혼의 병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벽구 쪽에 5번째 줄에 보면은 밀레토스의 탈레스에게 자기가 간통을 저지른 사실을 엄숙하게 부인해야 할지를 물었던 사람이 만약 내 생각을 물어왔다면 나는 그래서는 안 된다. 거짓말하는 것은 내 보기에 간통을 저지르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그러나 탈레스는 그에게 전혀 다르게 조언했으니 보다 작은 가오로 보다 큰 가오를 가리라는 것이다. 이 논리는 좀 그렇죠. 거짓말하는 것보다 내 보기에 간통을 저지르는 것이 훨씬 나쁜 일이기 때문이다. 좀 그런 어쨌든 하지만 이 조언은 두 가지 악덕 사이에서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악덕을 배가시키는 셈이다. 이게 탈레스가 한 조언이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가지고 간통을 덮으라는 얘기는 두 가지 악덕에 선택한 게 아니고 악덕을 배가시키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다. 시간이 없네.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